자, 다음 달에 미국 연준이 최소 베이비 스텝 하면 어떻게 되려나요? 일단 가장 먼저는 대출금리 인상을 고려를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원래는 미국이 계속 금리 올렸을 때 우리나라 채권금리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대출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안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이 인상폭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달에 미국 연준이 최소 베이비 스텝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8월 CPI는 8월 PCE는 8월 근원 물가는 7월보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유가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거의 7월 말부터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회의를 할 때 금통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3.75%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게 크게 첫 번째는 가계부채, 두 번째는 미금리 인상, 세 번째는 예측 이상의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측 이상의 인플레이션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오펙 감산이 이어지고 있죠. 오펙 감산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류세 감면도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펙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빠르게 올라가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을 사더라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도 예를 들어 쌀이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쌀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농촌에 가야지 쌀 농사를 짓는데 쌀을 생산해서 운송하는 운송비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운송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쌀 생산할 때 예전처럼 소 달구지 끌고 하는 분들 거의 없죠. 경운기를 이용을 한다든가 뭐 탈곡기를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영향이 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아예 저기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품목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수입 물가, 수출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연어를 수입해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연어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갖고 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도착할 때쯤에는 다 썩어가지고 손해보죠. 그러면은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들고 와야 되는데 방법은 염장을 하든가. 근데 염장한 연어를 우리나라 와가지고 누가 먹겠냐. 그러니까 보통은 냉동을 해서 가지고 오죠. 냉동을 하게 되면은 그 냉동고의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기름이 필요하죠. 하다못해 차 탔을 때 그냥 운전하는 거하고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운전하는 거하고도 기름 나가는 그 양이 다른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식료품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해외에서 요즘에 뭐 명품이 뜬다. 루이비통 이런 거를 수입해 온다. 그러면 프랑스죠. 루이비통이. 프랑스에서 왔다. 그럼 프랑스에서 가지고 올 때 그 기름값도 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흑해 곡물 협정 지금 흑해 곡물 협정을 피해서 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힘들어졌죠. 인도에서 양파 40% 수출 관세가 붙으면서 세계 밥상 물가가 또 요동친다. 설탕 수출 금지한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런 영향들 있죠. 국외적으로 식료품 가격이 올라갈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는 어때요? 지금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죠. 얼마 전에는 폭우 피해가 심각했어. 지금은 또 폭염 피해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폭우와 폭염 사이에 태풍 피해가 한번 왔었죠.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서 상추값이라든가 오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비싸졌죠. 거의 한 달 만에 막 100%씩 뛰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국내적으로도 상승할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오늘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 그렇죠. 핵 오염수. 그게 방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해외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산물 업자들도 죽는 거죠. 수산물이 그냥 생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미역국 이야기도 했잖아요. 산모들 미역국 먹기도 힘들어졌어 이제. 출산율 더 안 나오게 생겼어. 조회수 1600만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오염수 영상이 있는데 나한테는 저기 유튜브로 안 뜨던데 저게 어떻게 1600만까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오염수가 처리수가 돼서 배출이 되고 문제인 삼중수소도 계획대로라면 기준치 아래로 희석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라고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에서 우리 국민 세금 써가면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조회수가 1600만이 나왔다. 이 정도 속도면 어느 정도 속도냐? BTS급입니다. 블랙핑크급입니다. 스트리밍 하다가 연예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급으로 터져서 1600만이 나왔다. 짱이죠. 진짜로 해가 없어서 거의 없어서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건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도 일단은 심리적으로 미친 타격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위험한 거고. 먹어서 응원하자. 요거 했다가 누구죠? 사망. 인간관계 알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뭐 팩트체크라고 해서 편들어주고 있는 건데 먹어서 응원하자 했다가 사망 소식들 막 이렇게 들리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여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첫 번째 가계부채, 두 번째 미금리 인상, 세 번째 물가. 요 인플레이션은 예상치를 벗어날 가능성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상까지 이루어진다. 만일 그런 상황에서 또 집값 올라간답시고 가계부채 늘어나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10월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 두 개가 이제 핵심으로 다가서겠죠. 물가는 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베이비 스텝 다음 달에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9월에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계부채 여파를 보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미 국채가 올라가면서 한국 국채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한전채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지난해는 32.6조 원인데 2분기에도 2조 원대 영업 손실이 났다고 하죠. 그런데 한전채 발행 억제. 그래서 한전채 발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처럼 저 한전채까지 떨어지게 되면 지금 최근에요 한전채 발행 억제하고요, 또 한 가지는 회사채가 금리가 올라가서 주식으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긴축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충격이 가죠. 주식시장에 충격이 가게 되면은 회사도 주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고금리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채권시장은 다시 또 난리 납니다. 지금 레고랜드 사태가요 끝난 게 아니라요, 그때 문제가 터졌던 것들을 은행채 억제하고 올해는 한전채를 억제해서 채권시장을 그냥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런 조치들이 끝나면서 채권금리가 튀기 시작하면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금리 더 튈 수도 있죠.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렸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미국 채권금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한국 채권금리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 미국에서 긴축 기조를 강력하게 계속 발표를 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충격이 간다. 그러면은 현재 회사채의 금리가 올라서 회사들이 주식을 토대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주식 장난질 쳐가지고 뭐 초전노체 이런 것들 주식 올라간다 해놓고서 임원들은 팔아치워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남기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듯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또 회사채가 발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까지 토대로 하게 되면은 한국의 금리 인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10월에 기준금리 인상할지 안 할지는 미국 금리 인상 제외하고도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가계부채가 또 증가하는 폭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8월에 물론 줄기 시작했지만 폭이 유지가 된다면 10월에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는 건데, 가계부채가 줄어들면은 10월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에 있는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되겠죠.